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이 시간을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지금 또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전장에 보니까 지난해 의약품이 연간 무역 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2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램시마주, 허주마주, 트룩시마주 등 이렇게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3종을 중심으로 완제 의약품이 수출 확대에 힘입은 결과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런지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또 이렇게 상승세를 또 견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시는지요? 일단 뭐 오늘 아시겠지만 이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작년도에 우리 의약품들의 수출하고 수입 이걸 따져보니까 우리 셀트리온의 세 가지 제품 아까 말씀하신 램시마라든가 허주마, 트룩스마 요거에 대해서 어떤 처음으로 일단 무역 수지가 이제 흑자를 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 종목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겠는데 아시겠지만 램시마는 우리 관절염 치료제인데 요거는 이제 피하 주사제로서 일단은 아마 개발을 된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유럽에서 일단은 판매 허가 받은 게 아마 2020년이에요. 2000 좀 늦었고 그다음에 트룩시마는 일단은 혈액암 치료제인데 이건 이제 유럽에서 일단은 판매 승인이 난 게 2017년. 그다음에 일단 허주마는 일단 유방 치료제인데 이게 유럽에서 판매 승인을 받는 거 2018년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은 트룩시마, 허주마, 그다음에 이제 램시마 이렇게 해서 계속 유럽에서 이제 판매 허가를 맡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램시마는 우리 항체 의약품 중에서 바이오실무제 아마 세계 최초로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공매도가의 전쟁까지 다 극복하고서 주가가 이제 계속 이제 상승을 했는데 사실 또 여러 가지로 보면 이 셀트리온이 아마 주가가 오르게 되면 항상 이런 공매도가 계속 이슈가 되면서 계속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였는데 아마 이런 뉴스를 해서 오늘은 이제 상승한 가는데 과연 이게 이제 계속 이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 시각 증시 상황은 어떤지 함께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의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개장할 때 기분 좋게 빨간불을 켜내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장 흐름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계속해서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3,211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8% 오름세 속에 1,035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입니다. 3,90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은 함께 매도세로 들어오는 가운데 오늘은 개인의 매도세가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현재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함께 매수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강한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홀로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빨간불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79,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2%대 탄력받아 11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지금 LG화학은 조금 탄력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83만 4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2%대 탄력받아 26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의 3% 가까운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11만 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카카오게임즈는 지금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2%대 탄력 떨어지는 가운데 펄어비스는 1%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현재 HLB도 2% 가까운 오름세 속에 36,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젠도 오늘 3% 탄력받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3%대 탄력받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삼성에 대해서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세계 1위다라고 이렇게 공언했습니다. 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당분간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놨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반도체 제조사로 올라섰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당분간은 현재의 순위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함께 내놨습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면서 미국의 인텔 그리고 대만 TSMC보다 높은 수준의 실적을 보였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향후 파운드리 분야의 경쟁에 주목해야 한다. 인텔이 본격적으로 진출에 시동을 건 만큼 이 부분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오늘 1%대 탄력받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언제 7만 전자를 탈출해서 8만 전자로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태국에 항공기를 수출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태국 공군과 전술입문 훈련 항공기 T-50H를 추가 수출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이 계약 규모는 약 7,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896억 원에 이르는 규모인데요. 앞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태국에 2015년부터 꾸준히 군수 지원 패키지 사업을 수출해온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살펴보시면 최근에 지금 장기적으로 오름세가 많이 둔화된 모습입니다. 최근에 조금 주가가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늘 소식이 긍정적인 공시이니만큼 앞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메타버스 시장에 유통업계가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메타버스 시장에 가상 공간에 매장을 열자라며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주 소비층인 MZ세대 취향에 맞는 서비스를 노리고 있는 건데요. 먼저 BGF 리테일은 CU 제페토 한강 공원점 매장을 오픈합니다. 이 가상 공간 안에서 한강을 내다보는 루프탑 매장이 열리는 건데요. 이용자 80%가 10대 그리고 아시아 1위인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이렇게 매장을 열게 됐습니다. 또한 GS 리테일의 경우는 싸이월드 운영사인 싸이월드 Z와 MOU 체결을 했다는 소식이 지난달 전해졌는데요. 오늘 싸이월드 로그인 서비스가 재개되는 만큼 앞으로 GS 리테일이 싸이월드 내에서 어떤 서비스를 선보이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BGF 리테일 살펴보시면요. 지금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16만 원 선에서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1%대 탄력을 받고 있고요. 지난주부터 연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GS 리테일도 살펴보겠습니다. GS 리테일 지금까지 우하향하는 모습을 조금 보였습니다. 오늘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싸이월드 안에서 어떻게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주요 이슈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이어서 전문가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이제 8월의 첫 거래일인데 일단은 뭐 빨간색으로서 출발하는 것 같은데 오늘 좀 특이한 상황 보면 일단은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7월달에 이제 매매 동향을 보면은 이제 투시는 일단은 그 거래일 중에 이틀만 순매수를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연기금들은 3일만 순매수를 보이고 계속 순매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그 우리 기관 특히 이제 투신하고 연기금이 오늘은 좀 대량의 어떤 거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삼성전자 주식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과연 뭐 이런 흐름이 일단 오후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조금 이렇게 줄어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일단은 뭐 우리 거래소에서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 선물에서는 약간 일단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아마 연기금이나 특히 투신들이 이제 삼성전자를 오늘 아마 굉장히 큰 규모로 매수를 하는 거 봐서는 일단 지수 자체는 좀 계속
안정적으로 일단 플러스가 일단 유지될 거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개인들이 워낙 많이 사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오르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삼성전자의 어떤 반등 시점 어떨까? 이게 이제 계속 아마 8월 달에 아마 우리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뭐 특징주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오늘 보면 이제 삼성전자가 일단은 상승을 하지만, 오늘 이제 눈에 띄는 거는 DB 하이텍 종목 잘 아시겠지만, 이 지금 뭐 시총이 한 2조 7천억 되는데 오늘 레포트 나온 게 이제 4조까지 보거든요. 그러면 약 한 50%의 어떤 상승 요인이 있고, 그다음에 목표가도 지금 뭐 8만 8천 원까지도 올렸거든요. DB 하이텍이 오늘 아마 6만 원대 초반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DB 하이텍을 필두로 해서 지금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 지난번에 제가 언급했던 뭐 LB 세미콘이라든가 테스나 이런 종목에서 아마 반도체 관련주들이 오늘 부품주까지도 이제 상승세가 이제 확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는 우리 효성그룹, 효성 TNC가 지금 뭐 올해 거의 한 4배 올랐는데도 지금 목표가 계속 올리면서 지금 뭐 지주회사 효성까지들 지금 계속 아마 좋게 레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골프존이 일단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와가지고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우리 골프인 거 그러니까 스크린 골프 아마 그런 수요가 계속 늘어날지를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이제 향후 주가 흐름에 아마 좌우할 요인이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일단은 상반기에 좀 실적 굉장히 좋아진 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좀 강세를 보이겠는데, 아마 하반기에도 일단은 SK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어떤 실적 기대감이 오늘 아마 반영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대적으로 오늘 보면 이제 우리 남북 경협주들은 일단 이제 북한에서 좀 어떤 한미 훈련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압박 이런성 멘트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삼성중공업이 지금 이제 매매거리 정지가 됐거든요. 그게 이제 유상 이제 감자를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차원인데, 아마 삼성중공업에 아마 일단은 목표가를 올리는 오늘 레포트가 나왔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 중공업, 조선주들은 후판 가격이 지금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 그랬는데, 원래는 이제 톤당 75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후판 가격이 거의 뭐 톤당 110만 원, 120만 원까지 가기 때문에 이제 조선업주들의 업종의 어떤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삼성중공업은 이런 어떤 그 가격, 일단 인상에 대한 걸 아마 충당금을 쌌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목표가를 올리는 레포트가 나왔는데, 아마 이게 거래가 재개되는 게 아마 9월 아마 10일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삼성중공업 아마 거래가 재개됐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상승 흐름을 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들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DB하이텍을 포함해서 효성 TNC, 골프존,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중공업까지 좀 말씀 나눠봤고요. 또 이어서 잠시 후에는 또 지난주에 눈에 띄는 상승률을 기록한 종목들을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주요 시장 이슈와 함께 전략을 세워드리는 오프닝 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이 돋보이는 이슈킹 함께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또 지난 한 주간 또 상승했던 종목들을 분석해보는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님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네, 있을까요? 오늘은 지난주에 일단 상승한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7월 26일 날 보시면은 일단은 대선 관련제 가지고 우리 윤석열 관련주들이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 관련제 가지고 태경 BK, 에코프로 HN, DI 동일, 케이스 코트라 이런 종목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는 계속 아마 상승세가 이제 이어졌던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일 날 보시면 이제 웅진 그룹주죠. 아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일단 8월 달에 입당한다. 물론 이제 지난주 금요일인가 입당을 했지만 어서 아마 이런 어떤 곳 대주주가 파평 윤 씨다. 근데 사실 뭐 파평 윤 씨가 뭐 거의 우리나라에 거의 몇백 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테마주자 어떤 거로 허상을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제 웅진 그룹 가서 일하는 웅진이라는 일단 지주회사가 일단 상승세를 했고요. 그다음에 옵티시스라는 종목이 이제 29.8% 상승을 했는데 사실 이 종목은 일단은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데 이 회사가 일단 통신 관련주인데 디지털 강링크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세종 메디칼은 이제 계속 지금 강세를 보이는 종목인데 이제 대주주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대주주가 바뀌면서 어떤 자금 조달에 일단 좀 유리한 국면이 있다래 가지고 계속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세종 메디칼이고요. 근데 DJN스는 일단은 이제 머플러 사업 자동차의 어떤 뭐 이제 머플러라고 이제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업하는 회사가 되겠는데 일단은 뭐 이제 테마주도 일단은 바뀌었어요. 이게 뭐 환경 관련주에서 뭐 이재명 관련주다 해가지고 일단은 대선 관련주로 해서 일단은 이 종목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태경 BK 이제 석회석 하는 거를 만드는 사업인데 요새 일단은 뭐 ESG라든가 뭐 탄소 배출권 얘기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한 이제 탄소 포집이라는 그런 이제 어떤 이제 새로운 테마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탄소를 모아가지고 뭐 가공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디 메모를 하거나 뭐 저장하거나 이런 게 이제 탄소 포집 이런 관련돼 가지고 태경 BK가 일단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MPC는 일단 또 메타버스 관련주로 일단 부각이 됐는데 이 회사는 일단 이제 파레트 사업을 합니다. 이제 플라스틱 우리 파레트 뭐 공장에서 우리 뭐 택배라든가 이때 많이 쓰이는 이런 어떤 그 부품이 되겠는데 아마 일단은 이제 물류센터가 계속 증설을 하면서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다. 이거 외에도 일단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상장된 맥스트라는 종목이 뭐 상상한 종목인데 여기에 지분이 있다 이런 소식으로 해서 일단은 MPC라는 종목이 일단은 20%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애니능률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관련주고 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일승도 일단은 이제 합성 피혁 사업을 했었는데 역시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HN은 우리 에코프로 일단은 삼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 종목은 또 300% 일단은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환경 관련 이런 무지수가 나오면서 이때 16.37%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이제 웅진이라는 어떤 기업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웅진 하시면 뭐 우리가 전에는 이제 뭐 정수기, 뭐 렌탈 사업하는 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사업이 있었죠. 웅진 출판사 해가지고 이제 출판하고 이제 교육 부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려지는 기업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제 1983년에 설립이 돼서 2007년에 일단은 인적 분할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할 후에 일단 투자라든가 IT, 유지 보수 및 컨설팅을 영위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2012년에 일단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에 코웨이와 웅진식품, 웅진케미칼 이 어떤 그 회사를 일단은 매각을 했었습니다. 현재 종속회사는 웅진싱크빅, 웅진플레이도시 등 일단은 12개사가 있는데요. 일단 2020년에 웅진싱크빅은 웅진코웨이 지분을 넷마블에 매각을 했고요. 현재 이 회사가 매각한 웅진북센 지분은 또 웅진싱크빅이 다시 이제 인수를 해서 이 회사가 이제 최근에 들어가지고 어떤 지분의 움직임이 좀 많았던 그런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주회사라는 건 아시다시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단순한 의무가뿐만 아니라 또 어떤 뭐 의격권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수익원은 뭐 브랜드 이런 수익이 아니면은 이제 배당금 이런 수익을 많이 취하는 회사가 일단은 지주회사가 되는데 이 회사는 현재 약 8개 회사의 자회사를 일단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어떤 매출 현황을 보면은 이제 주식회사 웅진은 이제 IT 및 지주회사 이런 회사를 영위하고 있는데 이제 매출 비중이 1분기에 약 13.48%, 작년 연말에는 15.5%에서 약간 좀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웅진 싱크빅은 이제 늘어났죠. 62.4%에서 64.8%를 일단은 증가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머지는 뭐 대충 뭐 대동소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회사 보면 뭐 웅진 북세는 서적 도매 및 보관 운송, 그다음에 웅진 플레이 도시는 이제 테마파크죠. 그다음에 웅진 캠퍼스는 뭐 영어 학원, 렉스필드 컨트리 클럽, 골프장도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웅진 투트럽, 화장품하고 또 건강기능식품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웅진 INC는 이제 IT 서비스, 그다음에 무역업,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간에 이 회사에서 가장 큰 아마 매출 현황은 웅진 싱크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별로 봐서도 일단은 뭐 해외에도 매출이 있지만 일단은 뭐 북미에는 뭐 해외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대부분의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일단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영업이익에서도 역시 일단은 웅진 싱크빅하고 웅진이 일단은 주요 아마 수익원이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웅진 플레이 도시 테마파크라든가 아마 놀이의 발견을 일단은 적자가 많이 쌓이는 거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주회사 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IT 서비스, 그래서 일단 보면은 렌탈 IT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라든가 스마트 로지스틱스 이런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IT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거 되고요. 그다음에 연결 실체의 어떤 거 영업 부분에서는 지주회사 출판 유통 및 교육 오락 기타 아까 뭐 제가 다 언급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IT 회사 일단은 사업 분별 매출 현황은 지주회사의 어떤 보면은 배당금 수익이 12.97%, 그다음에 IT 서비스는 운영 및 유주 보수가 25.52%, 그다음에 컨설팅 및 개발 이게 18.36%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쇄 제작이 21%, 그다음에 콜센터가 약 10%에서 일단은 100%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는 주로 이제 브랜드 사용 계약, 뭐 웅진 브랜드란 어떤 거 이런 소유주로서 이런 가치 제고를 하고 있고요. 역시 일단은 이제 상표 사용 계약을 계열사랑 맺고 있음으로써 일단은 브랜드 사용료를 수취하고 있는데 아마 올 1분기에는 약 이 금액 자체가 약 1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일단은 이제 매출액이 일단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약 8,700억대,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29억인데 일단은 단기 순이익은 일단은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적자 규모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총은 2,494억이고요. 일단은 뭐 영업이익이 있고 퍼 자체는 이제 의미가 없죠. 적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수급에 있어서는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타 법인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고 뭐 외국인들도 일단은 매도가 많은데 일단은 뭐 개인들이 일단은 매수를 해서 올리는 종목인데 차트 자체도 일단은 좀 바닥에서 이 회사 보면은 일단은 2,220원대 요때가 아마 저점인데 요 가격대 보면 일단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번에 보면은 2,200원대에서 이제 박스권 계속 지지가 되면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은 이제 상향 트렌드로 가고 있는 아마 추세가 일단은 아직은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7월 27일 날은 일단은 남북 경협주가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뭐 통신선을 뭐 개통을 했다 가지고 이러한 남북 경협주들이 올랐는데 뭐 일신 석재라든가 데아티아의 신원,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인데프, 아난티, 한창, 제이스틴 해서 뭐 개성공단 관련주도 있고 그다음에 뭐 금강산에 뭐 골프장, 콘도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철도 관련주 이렇게 가지고 아마 대북주도 여러 가지 이제 갈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들이 모처럼 상승을 한 날이 7월 27일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성 관련주 역시 덕성
NX, JMI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이날도 일단 맥스트가 메타버스 관련주 신규 상장주를 해가지고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로다는 일단 이제 피부 미용 관련주여가지고 이제 의료기기 사업,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소모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신한증권에서 일단 레포트가 나오면서 일단 이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세종메디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날도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날도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 일신석재는 역시 이제 건자재주에서 이제 남북 경업주가 되겠습니다. 오비고 일단은 이제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는데 이제 모빌리티 사업 확대가 되면서 일단은 차지인과 MOU 계약을 체결했다 해가지고 일단은 23%대 급등을 했습니다. 또한 홈캐스트 역시 일단은 뭐 소프트웨어 관련주인데 이러한 모빌티 사업 해가지고 올랐고요. 그다음에 덕성 우리 윤석열 관련주 되겠고 흥국 F&B는 지금 마켓 컬리가 다시 IPO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주인 흥국 F&B가 일단은 13%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이제 팜스토리가 지금 뭐 곡물가 상승해가지고 요새 이제 계속 이런 관련주들이 오르고 뭐 요새 대선 후보들도 계속 이제 팜스토리, 뭐 곡물 가격,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농장 뭐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일단은 자회사가 서울 사료가 있는데 러시아에 일단은 대규모 곡물 농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에 의해서 일단 이제 팜스토리가 일단 이날 올랐는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보면은 전에 우리 그 자원 외교해가지고 아마 이제 해외 곳곳에 뭐 강물이라든가 이런 곡물, 뭐 농장이라든가 강산을 이제 많이 일단은 그때 사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안타까운 건 일단 뭐 다른 얘기지만 일단 강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채산성이 안 많아가지고 뭐 구리라든가 니켈 이런 강산을 다시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좀 아쉬운 감이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보유하면 좋겠지만 워낙 뭐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다시 산 그런 어떤 강산을 매각하는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KG ETS는 이제 폐기물 처리 사업 해가지고 자회사였던 철강사 호재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 종목이 일단은 상승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원래 폐기물 관련주들은 장마라든가 태풍이 와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슈가 돼야 되는데 올해는 아직 뭐 태풍 소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좀 약간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KG ETS는 이런 어떤 철강사 호재. 그래서 뭐 보면은 철강주들이 계속 이제 오르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동부제철 이런 종목도 계속 실적이 좋아진 거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한번 우리가 제철주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맥스트는 제가 뭐 지난번에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우리 공모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따상을 기록하고 또 3일 연속 올랐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이제 공모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대박이 난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일단은 2010년도에 일단은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AR 원청 기술을 일단은 가지고 있는 기술 전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현실 세계 기반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VPS, 비주얼 포지셔닝 시스템,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를 기술을 상용화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이제 15,000원 해가지고 첫날 100% 3만 원을 기록하고 또 상한가 기록하면서 첫날부터 이제 39,000원을 기록하면서 그 뒤로 계속 30%씩 일단은 상승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7월 27일 날 기술 특례 상장을 했죠. 그래서 뭐 AR 앱 개발 플랫폼 맥스트 AR SDK를 상용화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12,000개 이상의 개발사가 사용 중에 있고 아마 7,000개 앱이 출시되었다. 그래서 글로벌 4위에서 5위 수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사업부로 매출액 전망은 일단은 뭐 플랫폼하고 솔루션 수익인데 아마 솔루션 수익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전망이 지금 2021년에 약 460억 불에서 2025년에는 무려 2,800억 불, 엄청나게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다시 조정이 끝나고 나서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탈 수 있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AR 글라스 전망도 계속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거는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이제 VPS 플랫폼 아마 요거를 아마 이런 이제 핸드폰에 이제 앱으로 깔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홈페이지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맥스트 하는 거는 시청이 5,600억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7월 30일 날은 일단은 이제 보합으로 끝났죠. 그래서 아마 따상 기록하고 3일 연속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30일 날은 보합. 오늘도 조금 아마 약세인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지 못 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월 28일 날 보겠습니다. 역시 신규 상장조 해가지고 이제 맥스트, 아모센스, C랩, 삼형, SNC, 해성팁스, 핑거 이런 어떤 신규 상장주들이 아마 순환매가지고 계속 이제 상승세를 탔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19 관련지어 가지고 이제 여러 종목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또 진단키트 관련주들라든가 이런 뭐 mRNA 관련주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순환매로 또 해서 오르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맥스트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넥스트 사이언스는 이제 비철금속 관련주인데 이 종목이 일단은 이제 코로나 관련 나노젠이 일단은 8월에 출시를 한다 해가지고 넥스트 사이언스가 일단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CTK는 일단은 이제 이베이 코리아에 가지고 이제 화장품 아마 용기 사업을 하는데 해외 셀러 유치를 위한 어떤 영업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해가지고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아모센스는 이제 전자 부품주 차폐 시트 사업을 하는데 일단 이제 공모가가 이제 12,400에서 신규 상향주 일단은 순환매로 올랐습니다. C램 역시 일단은 엔비디아 GP 파트너선데 역시 신규 상장주에서 순환매가 일어났고요. 케이드는 전에 일단은 뭐 건설 해가지고 이제 나와서 올랐던 종목인데 뭐 기본주택 관련주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 회사는 뭐 무상 감자라든가 증자, 자선 저평가 등 여러 가지 이제 증자 관련해서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MK전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회사는 이제 전자 부품주고 이제 본딩 와이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생산하고 있는데 삼성 SDI가 지금 MK전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해가지고 이 종목이 일단은 21%대 상승을 했습니다. 안트로젠은 일단은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당뇨병성 족부 궤양 아마 우리나라에서 3상을 지금 마무리하는 시점이다 해가지고 아마 8월만 늦어도 9월까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해서 이날 거의 20%대 상승을 했고요. 신호는 역시 이제 남북 경협 관련주 가지고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삼형 SNC는 일단은 신규 상장주 순환매에서 일단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넥스트 사이언스에 대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2년대 설립이 되어가지고 90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이 회사 보면 일단은 연결 중소기회사가 6개 회사, 그다음에 이제 골재라든가 화장품, 그다음에 이제 발효식품, 바이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이날 오른 거는 우리 뭡니까? 코로나 관련주 해가지고 일단은 나노젠이 아마 8월에 출시된다 해서 올랐죠. 그다음에 이 회사가 일단 이제 콤부차 전문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I'm Alive 일단 콤부차를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전문적인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 이제 특징을 보면은 이제 리소스 사업이라고 아마 이제 레미콘 혼합제가 매출액의 한 40%를 차지하는데 이거를 채취하는 게 북한 지역에서 채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항해도 쪽에서 채취하는 것도 어쨌든 간에 저희는 뭐 남북하고 이런 교류가 없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회사가 일단은 그 채취를 거기서 해가지고 일단은 레미콘으로 일단은 제품을 만드는데 일단 매출액 비용이 거의 뭐 굉장히 높습니다. 40%. 그다음에 이제 리테일 화장품 사업은 뭐 엘리샤 코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8%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테일 사업 해가지고 잼이나 시럽 프레스코가 31%, 그다음에 콤부차가 일단은 20%에서 일단은 리테일 사업, 식품 음료 사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레미콘 사업이 일단은 두 번째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사업을 보니까는 이제 강원도 정선군에 일단은 본점이 있고 인천시 중구 항동에 일단은 인천 지점이 있는데 해사 채취, 그러니까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게 옹진군, 태안군 등 인근 해역과 북한 해주에서 채취선을 정복하고 해저모래를 채취하는 인천항으로 운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제가 볼 때는 이 회사가 그래도 북한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있다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모스 일단은 코스메틱 관련해서는 뭐 화장품을 수출 중에 있는데 일단은 엘리사 코이가르도 뭐 설립 12년 차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인데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간 이마트에 매장이 40개, 드럭스토어, 롭스약 100여가 있다는 거 어쨌든 간에 이러한 어떤 오프라인 채널도 있고 이제 온라인 채널에서 이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리테일 사업, 식품은 일단은 잼류 가공품 해가지고 데이어리, 그다음에 아이스크림, 베이커리, 그다음에 푸드 서비스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어떤 이제 가공품도 일단은 매출액이 좀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콤부차 브랜드 아마 제가 볼 때는 주로 이 회사는 아직 뭐 오프라인은 좀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온라인에서 주로 판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는 롯데 칠성 음료에서 브루잉 콤부차를 출시해가지고 TV 광고 등 아마 제가 볼 때는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바이오 사업 부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일단은 8월달에 뭔가 일단은 이제 뭐 작품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회사는 연구 개발 보시면 일단 폐혈증 치료제,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면역 증강제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특이한 거는 주주가 우리 이제 진양곤 씨라고 많이 들어봤죠. 네. HLB 회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주식상으로는 관계사가 안으로 나오는데 네. 근데 지분상은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일단은 진양균 이 사람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아마 HLB하고는 이제 아마 뭔가 연관이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가 이런 어떤 기술 자체는 아마 HLB에서 어떤 그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겠지 진양곤 이런 사내 이사인데 지금 HLB 회장으로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 회사가 이제 매출액이 작년도에 354억인데 영업이익이 일단은 적자가 많이 났죠. 역시 일단 어떤 거 코로나 치료제 뭐 이런 거를 인해 가지고 일단은 바이오 쪽에 많이 투자를 함으로써 일단은 이제 적자가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수급에 있어서는 뭐 특별한 거 없게 개인들이 주로 사는 것 같고 이제 기타 법인 사는데 일단은 주가 자체는 일단은 아직은 고가 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추세는 꺾이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월 29일로 넘어갑니다. 7월 29일 역시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한국 BNC, PCR,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국전약품, 한국 파마 뭐 이런 종목들인데 뭐 대부분들이 아시는 종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소 얘기 나오면서 디스플레이틱, 알티캐스트, 신세계 INC, 원익 P&E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섹터로서 일단은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제 맥스트가 일단은 상한가를 또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에크프로 H&D 역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텍이 일단은 또 상한가를 이룩했는데 이 회사는 일단은 전자 부품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총이 약 1,100억대인데 아마 LCD 모듈 및 액정 사업을 하는데 이날 홍남기 부총리가 이제 발표를 했죠. 2025년까지 약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생활권의 전기차 충전기를 50만 기를 구축을 한다. 그래서 아마 이런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지분을 약 24% 보유하고 있는 디스플레이텍이 일단은 수혜주로 거론이 되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단 한국 BNC는 역시 필러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코로나19 경구 치료제 가지고 그동안에 아마 계속 급등락이 있었던 종목인데 역시 코로나 치료제 안트로키노놀 관련주에 가지고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PCR은 일단은 코로나19 항원 검사 키트 유럽 승인 이런 소식에 일단은 PCL도 약 24%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정원 NCC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됐는데 일단은 뭐 중소 소프트웨어 관련주여 가지고 이제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는 이제 전자 부품주고 카메라 모듈 사업여 가지고 전혀 뭐 코로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회사를 알고 있었는데 일단은 코빅실 V가 이제 개발 회사가 있는데 아마 여기에 이제 셀바 CEO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했다라 가지고 바이로그 디바이스가 19%대 상승했는데 이 제품이 코빅실 V가 유럽에 아마 출시를 한다 그래요. 8월 달에서 아마 이게 부각이 되면서 바이로그 디바이스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뭐 큐라클은 뭐 아시다시피 혈관 치료대 사업이고 일단은 신규 공모주인데 어쨌든 간에 신규 상장주 순환매 가지고 큐라클이 이날 18% 올랐고요. 네. 국전약품도 우리가 이제 많이 나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네. 이 종목이 일단은 샤페론에 일단은 이제 코로나19 후보 물질을 납품을 한다 해가지고 이제 국정약품이 또 계속 또 관심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코스나는 일단은 뭐 화장품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최대 주주가 이제 아이큐어하고 바이오라는 인베스터 해가지고 일단 바뀌었다 해가지고 일단 최대 주주 변경이라는 이슈를 해가지고 15%대 일단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단은 뭐 에크프로 HN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우리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에코프로의 어떤 삼형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 2021년에 이제 인적 분할이 됐죠. 에코프로에서 아마 5월 27일 날 재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 관련 소재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지금 보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뭐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이지만 에코프로 H는 이제 그런 건 관계없이 일단은 환경 관련 이런 종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의 일단 환경 사업 부분이 일단 인적 분할로 신설이 됐다. 그래서 아마 현재 ESG는 정수기반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사인 어떤 거 인바이러먼트 핵심 지표인 온실가스 배출 감소,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상승시키는 이런 어떤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단 ESG 트렌드에 밀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VOCS가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제거하는 기술이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과불화탄소 보면 이제 PFCS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는 크게 두 가지 네. 것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이 VOC 제거 기술, 그다음에 PFC 감축 이렇게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는 뭐 이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에코프로 HN이 VOCS 제거 기술 이게 있고 그다음에 PFCS 제거 기술이 아마 두 가지 가장 큰 기술이 되고요. 그다음에 콜린룸 케미컬 필터 기술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신규로 일단은 재상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 수급을 보시면은 뭐 연기금하고 투신 뭐 계속 팔고 있죠. 제가 볼 때는 29일 날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아마 이게 이제 뭐 증자 관련해가지고 3분의 1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곱하기 4만 33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주가가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고 아마 등락이 엇갈렸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분할이 되고 나서 일단은 또 증자가 있었죠. 그러면서 일단은 아직도 고가놀이를 하는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월 30일 날은 이제 코로나19 관련돼 가지고 이제 퀀타 매트릭스라는 종목이 많이 올랐고 G9 제약, 셀레믹스 모르는 종목들이 많이 또 등장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성 관련주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북 관련주도가 있었는데 이제 퀀타 매트릭스는 아마 뭐 서울대 공과대학의 어떤 뭐 건성 교수가 있는데 아마 이런 어떤 그 핵산, DNA, RNA 정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 가지고 일단은 진단기기 사업에서 일단은 올랐고요. 가온미디어는 일단은 XR4 원래 이제 셋톱박스의 대표주인데 일단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일단은 부각이 됐고요. 그다음에 G9 제약은 5초 만에 진단한다라 가지고 또 올랐고요. 조비는 이제 남북 경협주, 인포뱅크는 이제 인포바이는 일단은 카카오뱅크, K뱅크 해가지고 이런 어떤 K뱅크 관련주에서 올랐고요. 셀레믹스 역시 아까 우리 신규 상장주인데 아마 코로나 관련주. 세종 메디칼 말씀드렸고요. 서정기전은 일단은 이제 원전 관련주인데 윤석열 관련주로 부각이 됐고요. 국전약품 말씀드렸고 역시 아주텍, WB는 이제 큐라티스. 이게 또 mRNA 관련주여 가지고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일단은 퀀타 매트릭스는 일단 진단 의료기기에서 일단 기술적인 경쟁을 확보하고 있는데 아마 혈액, 균열, 체액 등에서 인체에서 채취된 어떤 대상을 이용하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회사는 2020년 작년 12월에 일단은 아마 코스닥이 상장이 됐고요. 아마 주로 이제 보면은 폐혈증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게 아마 가장 큰 아마 핵심 기술로 되고 있는데 아마 장비가 일단
RAST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퀀텀 매트릭스가 일단 상한가를 이룩했는데 일단은 뭐 서울대 공대 교수가 개발하는 어떤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서울대 병원하고 충남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다. 뭐 연내 DRAST가 상용화 기대돼서 직금이 기회다 해가지고 현재 아마 5개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능 평가 중에 있다 해서 이 종목이 관심을 가졌었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수급에서는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은 그러나 지난주에 특별한 수급이 없는데 아마 개인들이 좀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 4일 내내 상승을 했고요. 주가 자체는 일단 하루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이어서 일단은 지난주 주간으로 올린 종목들을 시간 나는 대로 보겠습니다. 네. 1위 종목은 세종메디칼 114%, 덕성은 45%, 가온미디어 44%, 한국 BNC 44%, 웅진이 37%, 조비가 35%, 아머센스가 35, 디젠스 35, 퀀텀 매트릭스 34, CTK 34, MK전자 33, 에코프로 HN이 32, 남해학이 31, 신원이 일단은 28%, 네. 라운테크가 일단은 28%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루다가 26%, 옵티시스가 25%, 일신석재가 24%, 그다음에 C랩이 23%, DI 동일이 23%. 이 회사는 일단은 섬유 사업을 하는 회사거든요. 네. 환경 오염 관련주. 그다음에 DI 동일이요. 네. 인디에프는 남북 경업 관련주. 팜스토리 아까 말씀드린 랩주노믹스도 아실 거고 애니능률, G9 제약은 이제 의료기기 사업. 5초 만에 진단이 된다는 게 G9이고요. 그다음에 아난티는 대북 관련주, 국전약품 말씀드렸고 디스플레이트 아까 전기차 충전 서비스 말씀드렸고요. HB 솔루션은 일단은 LET하고 K맥을 합병해가지고 일단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예상한다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고요. 네. 유니테크노는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인데 재료가 민노출돼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목보다 언급이 됐는데 아마 유니테크노가 이제 처음으로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보면은 지난주에도 오른 종목들은 역시 테마주들이 많이 거의 올랐죠. 상승률 거의 탑에 30위까지 들어오는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세종 메디칼이 주간으로는 114%를 네. 114% 오르는 또 기염을 토했습니다. 덕성과 가온미디어, 한국 BNC, 웅진 굉장히 또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한 주간의 또 상승률을 높이 기록한 종목들을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최동기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벨 2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